화약 공장에서 아침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빵 하면서 미사일 발사체가 터지면서 3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 바로 옆 칸에 또 미사일 발사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여기를 들어가서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엄청 무서워요, 진짜. 그럼 이게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다 쓰러지고. 그 똑같은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네, 근데 여기에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쵸. 모르잖아요. 철근 같은 거 막 들어 올려갖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네. 막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려올 때마다 불꽃은 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막 엄청 진짜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 거기에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관밖에 없거든요. 다들 우리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무리 안전장구를 했어도 폭발물까지 막아줄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아이언맨 수트 입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진짜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죠. 근무하시면서 위험한 장면도 많이 보셨지만 소방관님께서 내가 위험에 닥쳤던 거. 소방관은 특히 구조대원은 어떤 상황에서든 요구조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들어가야 돼요. 현장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죽었든 살았든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끌고 나와서 우리가 처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처치를 해서 살려야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게 깊은 물이 될 수도 있고요. 불속이 될 수도 있고 절벽일 수도 있고 건물 외벽에 이렇게 난간에 매달려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차 밑에 깔려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프레스나 이런 데 막 끼어 있는 상황이 막 절단돼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위험한 상황은 물속에 들어가는 상황. 왜냐하면 물속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땅에 두 다리를 붙이고 두 팔을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몸이 공중에 떠 있거나 물속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의사소통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 때는 아찔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짝을 이뤄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훈련을 한다거나 수색을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갑자기 폐허가 없어지는 거예요. 둘이서 같이 위험한 상황이 언제 도달될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봐주고 나가 이 사람을 봐주고 둘이 같이 그 구역을 수색을 하고 그런데 이 폐허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되게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친구를 물속에서 찾아야 되는지 그 위로 떠올라서 이 상황을 알려야 되는지 약간 멘탈이 붕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느꼈던 건데 어떤 집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안 열어준다. 가족인데 그래서 문을 부수지 말고 문을 열어달라. 그러면 열쇠 시공자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소방관을 부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문을 파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난감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20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8층이었거든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로프를 다 설치를 하고 내려갔는데 밑에는 아무것도 없게 떨어지면 죽는 거고 워낙 많은 훈련을 하니까 안전하다는 걸 알아요. 저희들도 안전하지만 18층에 공중에 떼놓다가 매달렸으니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시민적으로 압박이 오죠. 제가 18층에 매달려가지고 한 10분 정도 있었거든요. 다리가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훈련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그리고 로프 타는 거에는 좀 자신이 있거든요. 군대에서도 많이 탔었고. 그렇죠. 근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위에 사람들이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 저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 심해요. 또 군대 있을 땐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통사고 현장에 가면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무조건 대형 사고예요. 옆에 차는 쌩쌩 달리고 있지. 기름은 노출돼 있지. 터지지 않는 걸 알고는 있지만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람은 어디가 찢어지고 부러지고 비명을 지르고 있고 저희는 비집고 막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그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최대한 더 이상 부상 입지 않게 꺼내주고 막 그러다 보면 막 다 찢어지고 긁히고 그런 거는 다반사고요. 늘상 있는 일이고. 늘상 있는 일이죠. 늘상. 항상 비정상적인 자세로 구조활동을 펼칠 상황이 많거든요. 반듯반듯하게 있는 공간에서 누구를 꺼내는 게 아니고 다 찌그러져 있고 부서져 있고 이런 상황에 비집고 들어가는 데에서 막 큰 힘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무릎 연골 다 나가고 이런 분들도 태반이에요. 다 태반. 뭐 이렇게 살살 내 몸 챙겨서 막 들어올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죠. 한시가 다 급한 상황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 돌볼 시간도 없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엄청 건강하시고 젊었을 때 한가닥 하셨던 분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은 다들 골병 들어있어. 골병 들어있죠. 맨날 아이고 그러고 계세요.
안정장구를 하긴 해요. 근데 화재 현장에 구조하러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막아줘요? 착용하고 있는 특수방화복이 네. 300도 후반에서 400도 이 정도까지 막아준다고 알고 있어요. 불을 끄는 상황이 불을 막 뚫고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저희가 들어갈 어느 정도, 때도 어느 뒤에서 화재 진압대원이 물을 뿌려주는 거죠. 네. 물을 뿌려주고 저희는 안에서 이제 해치고 막 네. 하나도 안 보여요. 정말 하나도 안 보여요. 앞에 요만큼 있어도 앞에 있는 대원들이 안 보여요. 이렇게 막 더듬으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불이 어디서 났는지를 찾아내야 돼. 그 상황에서. 그러면 뒤에 관창수라고 하거든요. 관창을 들고 있는 화재 진압대원을 같이 불러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안 보여요. 하나도. 물을 뿌리면 뿌릴수록 더 안 보여요. 증기가 일어나고 네. 막. 그래서 안 뿌릴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막 계속 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밀고 들어가서 불이 나는 장소, 그걸 찾는 열화상 카메라라는 장비라든가 연기 투시 랜턴, 가장 기본적인 장비긴 한데 뭐 빠루, 뭐 도끼 이런 걸 들고 가서 막 해치고 이제 들어가서 어디서 불이 나는지 확인하고 연기를 다 빼야 시야가 확보되니까 창문 다 깨부수고 그러면서 이제 진압을 하거나 구조를 하거나 그게 막 일사불란하게 막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다 네, 동시다발적으로. 그럼 일단 3,400도까지는 버텨준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뭐 3,400도라는 게 그 온도 금방 넘어가잖아요. 엄청 뜨거워요. 화재 현장에 들어가면 불을 직접 쐬지 않아도 이 특수방화복이 성능이 엄청 좋거든요. 근데 엄청 뜨거워요. 진짜. 그래도 뜨거워요. 네, 진짜 뜨거워요. 와, 이거 뭐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네 진짜. 그리고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완전 진이 쪽 빠져요. 그 방화복을 입는 순간 온몸에서 땀이란 땀이 막 계속 줄줄 흘러내리고. 또 한여름에도 똑같이 입을 그래, 거고. 똑같이 입죠. 근무하시다가 아무래도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돼서 떠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뭐 외상 스트레스라 그러나요? 이런 걸로 인해서 떠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있죠. 있어요? 있어요. 저희는 공무원 철거통해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 걸 못 견뎌가지고 나가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분도 애초에 각오는 하고 오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못 견디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만큼 충격적이에요. 현장은. 충격적이에요. 근데 여자 대원들도 있어요. 그런 현장을 같이 뛰어들고 그리고 여자들이 좀 침착하고 좀 안정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성 대원분들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남성 대원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둘이 같이 했을 때 더 잘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근무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뭐 흉기난동 뭐 이런 게 벌어졌어요. 그때 보통 경찰 출동하나요? 아니면 같이 출동해요. 경찰은 일단 무력적으로 하고 거기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들은 또 이제 구조대원들이 또 하고 구급대원도 출발하고 그렇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네, 최고 많은 상황이 자살 소동이거든요. 그게 제일 많아요? 그게 제일 많아요. 같이 제일 출동하는 경우. 제압을 하거나 설득을 시켜서 하지 말게 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경찰, 소방 모든 부서가 다 출동을 해가지고 되게 엄청난 집중력으로 현장에 집중을 하죠. 신나 통 들고 막 다 죽여버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칼 들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접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난감해요. 자살하시는 분들. 구급차 같은 경우는 구급차를 불러내는 상황이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감기나 뭐 몸살 이런 걸로 아니면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집에 데려달라고 이런 걸 부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상황실에 접수가 되면 이 소방차는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현장에서 나갔다가 현장의 상황을 보고 경찰이 필요하면 경찰을 인계를 한다든가 현장에 안전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철수를 해야 되지.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진짜 급한 상황에 사람들한테 늦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 왜 이렇게 해도 되냐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그렇다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거부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거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소방 인력이나 장비를 한없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근데 그거 자체가 이미 소방력의 손실인 거죠. 손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뭐 돌침대 밑에 핸드폰이 끼었어요. 빼주세요. 뭐 집에 참새가 들어왔어요. 뭐 어떤 경우는 아파트 단지인데 저 앞산에서 새가 울어요. 그래도 나가야 돼요. 새가 어디서 울어요? 저 산에서 울지. 자기는 잠 못 잔다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야 된다니까요. 저희는. 돌침대 핸드폰 깼다고 신고한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없을 것 같죠? 근데 되게 많아요. 생각외로. 그 돌침대 깨서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경우 진짜 돌침대 반 갈라놓고 빼줘야 돼. 아, 진짜 세상은 넓고 도라이는 너무 많아요, 진짜. 근데 그거를 야, 니네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진짜 사명감 갖고 일하다가도 완전 이거 멘탈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죠. 구조대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맡은 일이고 내가 구조를 거부할 수는 없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진짜 아유 저런 사람 구하다가 구조대원이 다치느니 그냥 차라리 냅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내가 한 발 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나한테 돌아오는 뭐랄까 말 한마디라던가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가 있나요? 있죠. 진짜 있어요. 되게 상상도 못하는 그런 반응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을 직접 맞다들이 본인이 저희한테 그럴 수도 있고 네. 그걸 보고 있는 외부 시민들이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관중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네. 무슨 상황이 벌어져서 어떤 오피스텔에 구조 상황이 벌어져서 출동을 해가지고 상황을 처리를 하고 내려왔어요. 중요한 건 그 민원인이나 요구조자가 어떤 상황이 있었고 누가 그랬고 이런 거는 저희는 다른 사람한테 발설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개인 프라이버시기 네. 때문에 네. 절대 발설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누가 막 물어보거든요. 막 무성무성하고 그러면 뭐예요? 네, 무슨 그렇죠. 일이에요? 막 이러면서. 별일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그리고 딱 나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제가 보기에는 2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분하고 저희가 지나가는데 무슨 일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아, 별일 아닙니다. 아무 일 없어요. 그리고 딱 지나갔는데 있는 그대로 표현할게요. 아 씨발